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이어야 할 결혼식. 결혼식을 앞두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즘은 거르두기 정책 관련 뉴스까지 챙겨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엔 전국의 예비 부부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소속된 예비 신랑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올해 12월에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목소리를 들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마냥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계실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그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활동들을 좀 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올해 이제 12월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네. 3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요. 음, 그때만 해도 이 상황이 좀 나아지리라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부의 정책이 정말 일관성이 없고 특히 이 결혼식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들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뒤져서 이 연합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연합 규모가 6천 명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유독 심하게 방역 지침을 들이대는 것 같다.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일까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결혼식을 8개월 전에 예약을 했는데요. 네. 보통 예비 부부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도 더 일찍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거나 뭐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대형 마트나 뭐 쇼핑몰 등의 이제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정말 자리가 없어서 앉지 못할 정도로 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QR 인증만 하면 아예 제한이 없이 입장이 가능한 그런 그 규정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데 저희 제가 예약한 예식장만 해도 이 식당의 인원이 700석이거든요. 근데 식사를 제공할 경우 49명만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되게 힘들고 더 중요한 거는 49명이 식사를 하든 아예 식사를 하지 않든 예식장에서 이 보증 인원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300명의 식비를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보증 인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식대 같은 것도 부담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식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허용하는 것보다 보증 허용 인원을 훨씬 많이 잡아서 식대를 측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네. 얼마 정도의 손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식장의 대관료만 이제 450만 원, 식대는 인당 5만 5천 원에서 보증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 인원을 합치면 2,100만 원인데요. 이제 네. 근데 예약할 때만 해도 양가에 한 150명씩 해서 300명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음, 지금은 49명에 사회자 뭐 스텝 더하면 한 60명 정도라고 쳐도 나머지 240명은 식사를 못하고 예식장에서 정해주는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그런 답례품만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어, 와인이나 홍삼 같은 그런 답례품을 대신 받아야 되는데 저는 5만 5천 원짜리 식대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40개가 되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한 1,0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결혼을 이번에 미루지 않고 한 번에 하시는 건가요? 고민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미루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3달 남아서 10%인 210만 원만 위약금을 내고 아. 미룰 수 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다음 달이 되면 그게 이제 20%가 돼서 위약금만 400만 원 넘게 내야 되는 상황이라 아니 이거 위약금이 어쨌든 뭐 10%라고 하지만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게 뭐 누구 집 이름도 아니고 네, 굉장히 부담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 그냥 이대로 하고 싶은 제 마음은 그냥 300명 정도라도 이게 700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에 300명 식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서 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증 인원을 좀 줄여주면 그 어. 예식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버려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대 반 그리고 또 취소를 해야 되나 이런 차라리 200만 원 계약금 날리는 게 더 싸게 칠 수도 있겠다 더 날리는 돈을 좀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걱정이 막 드는데 뭐 답례품 강매 문제도 있고 뭐 예식장이 규정한 뭐 최소 보증 인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비 부부들이 이래서 예식장이 갑질이라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중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도 예식장 쪽이랑 통화를 했는데 예식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들이 그 보증 인원을 받는 거는 식사비를 빼고 나머지 비용으로 뭐 예식장 운영비를 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증 인원을 줄이게 되면 이제 그쪽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쪽의 입장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쪽이든 저희든 원하는 거는 그냥 일반 식당처럼 아니면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처럼 개인 간격 잘 지키고 칸막이 설치하고 그런 규정을 준수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면 사실 저희는 식사를 대접하고 거기에 대한 식사비를 내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근데 식사를 제공한다면 49명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테이블 짜는 것도 스트레스고 또 49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또 99명까지 되지만 그럴 경우에 네. 또 부르는 것도 좀 초대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의미가 없죠. 49명한테 뭐 식사를 제공하든 99명한테 식사를 제공하지 않든 어쨌든 저희가 내는 비용은 300명의 식사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49명을 뭐 99명으로 늘려줬다. 단 식사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로 저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지 의심까지 될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정부에 원하는 근본적인 대책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짧게만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막 그렇게 저희만 특별히 뭐 봐달라 뭐 이런 거라기보다 첫 번째는 정말 다른 그 다중 이용 시설과 동일하게 저희도 그런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제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백신 인센티브도 뭐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도 똑같이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런 게 다 해결되면 사실 저희 보증 인원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지금은 이 보증 인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식장에서 정부 시책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과도한 보증 인원을 정부에서 중재를 좀 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만약에 제한을 했으면 보증 인원도 제한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정책, 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전국 신혼부부연합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비신랑 한 분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